네, 다음은 두 번째로 김석원 선생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김석원 선생님은 현재 대한사랑 사무국장으로 아주 바쁜 일정을 보내고 계시고요. 인하대학교 융합고고학과 통합과정을 현재 이수 중입니다. 엄청나게 바쁘십니다. 발표 주제는 전방 후원불에 담긴 사유체계 고찰. 이게 좀 어려운 얘기인데 앞에는 사각형이고 뒤에는 동그라미 원이겠죠. 원으로 되어 있는 고분에 담긴 사유체계 고찰이란 뜻이겠죠. 이것을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김석원입니다.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은 일본의 전방 후원분에 담긴 사유체계 고찰이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논문은 제출을 하지 않아서 발표문으로만 이렇게 진행하게 됨을 양해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발표문이기 때문에 편하게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들어가는 말인데요. 고대로부터 대륙과 한반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 지역의 문화를 전파하고 일본의 고대 국가 형성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신 내용이고요. 한일 양국은 역사와 문화 면에서 아주 많은 동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일본의 고분 중에서 대표적인 전방 후원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그에 담긴 사유체계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고분 문화는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나는 문화 현상이고 양식이기 때문에 양국 간의 정체성을 그리고 관계성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합니다. 전방 후원분은 일본 고분 문화 중에서 또 핵심이 되는 양식이고요. 이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고대 한국 대륙과 한반도에서 건너간 정착인들, 일본 측에서는 이제 도레인이다, 건너왔다 해서 도레인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정착인들의 사유 체계가 반영이 됐다라는 것을 밝혀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남한에서도 이제 전방 후원분이 남쪽 지역에서 발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계 전방 후원분이다 해서 굉장히 많이 논란이 있고 과연 어디가 선후냐 이런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는 이제 일본에 있는 전방 후원분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됐고 또 어떤 사유 체계가 담긴 사람들이 만들었는지 그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번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일본 시대 구분은 잘 아시는 내용인데요. 구석기 시대,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이렇게 쭉 전개가 되는데요. 고분 시대라고 따로 부를 정도로 고분이 일본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분 시대는 시기적으로는 3세기 중엽, 말엽부터 7세기까지를 잡고 있습니다. 자, 전방 후원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신 분들을 위해서 개요를 이렇게 설명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방 후원분의 기원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이렇게 밝혀지지 않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견해로서 이렇게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야요이 시대, 일본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이전의 단계인 야요이 시대 무덤에서 기원을 찾고자 하는 견해와 또 중국이나 한국에서 발생을 해서 일본으로 전파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견해 두 가지가 이제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에서 전방 후원분 고분이 많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일본 중심으로 일본에서 발생했다는 것 중심으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입니다. 자, 시기별로 잠시 살펴보면요, 야요이 시대에도 이런 분구묘가 있었습니다. 분구묘는 이렇게 동그랗게 위로 땅 위에서 이렇게 솟아오른 흙을 쌓아서 만든 그런 무덤 형태를 이제 분구묘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이제 기원 후 1세기 이전에 보면은 하얀색 사각형으로 된 그림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왼쪽 지도의 왼쪽이 이제 우리나라와 가까운 큐슈 쪽이죠. 큐슈 쪽에 이렇게 많이 사각형의 무덤이 나오고 또 다른 지역에서도 사각형의 분구형
무덤이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회색으로 된 내용을 보면 기원 후 2세기경인데요. 모양이 이제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각형의 분구묘에 네 귀퉁이에 돌출이 조금씩 나오기 시작합니다. 형태의 변형이 이루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일본 중앙 이제 지역에 많이 발생을 하고, 그 아래쪽에 보면 이제 동그란 형태의 분구묘에도 이게 돌출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3세기로 접어들면 이제 좀 더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편을 보시면 동그란 형태의 약간의 네모난 형태가 결합이 된 형태의 묘가 나오고, 또 오른쪽 상단으로 올라가면 네모난 형태에 또 네모난 형태가 겹쳐 있는 그런 형태도 나오고요. 또 하단으로 가면은 동그란 형태의 네모난 형태로 해서 전방 후원분이라고 불리는 그런 형태에 아주 가까운 형태의 고분이 이제 3세기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최초로 등장한 것은 맨 아래 보이는 마키무쿠라는 고분입니다. 형태가 비슷한데 완벽한 형태가 아니라고 해서 최초의 전방 후원분으로는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요이 시대에서 이제 고분 시대로 어떻게 넘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요. 2세기경에 대형 분구묘, 사각형의 분구묘에서 돌출이 있었는데, 또 동그란 형태에서도 돌출이 있었죠. 근데 그것이 돌출이 다 빠지고 한 개만 나오면서 3세기경에 이렇게 한 개의 돌출부가 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3세기 더 지나면서 이제는 이 원형의 그 분구가 커지고, 이렇게 길쭉한 방형의 이것도 커지면서 높아지고 하면서 대형화가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요즘 얘기하는 전방 후원분의 형태가 비로소 갖춰지게 됩니다. 그래서 최초의 전방 후원분은 바로 이제 하시아카 고분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그 고분을 최초의 고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구분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는 부분은 멀리서 보면 이제 나무로 다 덮여 있어서 그 어떤 형태인지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고분이 다 저렇게 나무로 덮여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등고선으로 촬영한 그 사진을 보면 저렇게 선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둥근 부분이 이렇게 있고, 이것은 지금 5단으로 형성된 것이고, 이 아래쪽 길쭉한 부분은 이제 3단으로 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현에 있는 이것이 이제 가장 오래된 거대한 전방 후원분이다. 거대하다고 표현을 하면 한 200m가 넘어가는 그런 고분이고요. 이것은 280m이고 높이는 약 26m. 뭐 작은 이제 산등성이 수준의 그런 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후원부는 5단으로 돼 있고, 윗면은 또 이렇게 슬로프식으로 약간 비스듬하게 전방부가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발굴은 되지 않아서 내용은 상세히 알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전방 후원분이 어떻게 발달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3세기경에 이제 최초의 고분이라고 하는 하시아카 고분이 나왔는데요. 근데 형태로 보면은 아직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 전방부와 이 후원부의 연결이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4세기로 넘어갔을 때 이 고분은 또 전방부와 이 후원부의 단이 연결해서 약간 어긋남이 있고요. 이것은 이제 12대 경행 천왕릉이다라고 비정을 하는데요. 어떤 천왕의 능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비정은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추정을 할 뿐입니다. 그다음에 넘어가서 4세기 후반의 고사시 고분이라는 것도 후원부와 전방부가 상단은 이제 연결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됐는데 아직 단길이 다 연결이 제대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5세기에 이제 넘어가서 나가스야마라는 고분에 갔을 때 이제 후원부와 전방부의 단이 좀 고르게 연결이 되는, 그래서 3단 축성이 이제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이런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 전반이 돼야 비로소 전방 후원분이 체계적으로 형태를 갖추게 된다, 이렇게 알 수가 있고요. 전방 후원분은 처음에 구릉지에 입지를 해 있다가 나중에 4세기가 되면서 5세기가 되면서 평지에 이제 입지를 하게 되고 그런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5세기 전반에 이제 완성이 되는 긴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오사카 나라 지역이죠. 그 긴키의 전방 후원부는 더욱 대형화가 되고 5세기 중엽에는
길이가 이제 400m를 넘어가게 됩니다. 엄청나게 대형화가 되고 그 425m가 되는 콘다 고비오 야마 고분, 이것은 이제 오사카 쪽에 있는 고분인데 15대 오진 천왕릉에라고 이제 비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486m나 되는 이제 가장 큰 고분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이생 고분이라고 해서 16대 인덕 천왕릉이라고 비정을 합니다. 오진 천왕은 이제 15대 일본 왕인데 일본에서도 실제로 15대 왕인지 뭐 의견이 또 이제 분분한데요. 일본의 역사 연대가 이렇게 정확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환단고기를 통해서 이제 오진 천왕은 부여의 의려 왕의 아들 의라가 일본으로 건너가서 이제 오진 천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기록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신의 부명에 응했다 해서 이제 응신천왕이라 했다는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고요. 인덕천왕은 이제 오진 천왕의 네 번째 아들인데 일본의 오사카 지역에서 이제 대규모 토목공사를 해서 제방을 세우고 홍수를 다스리고 했던 그런 왕입니다. 아마 그런 토목공사를 하고 했던 왕이라서 아마 이렇게 가장 거대한 고분 486m나 되는 고분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5세기에 가 지나면서 이제 전방부의 최상단의 높이가 더욱 증가를 하고 전방부의 폭이 이제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전방부가 이 후원부보다 더 커지게 되는 그런 경향도 나타나고 이제 6세기가 넘어가면서는 이제 2단으로 바뀝니다. 이제 고분 문화가 약간은 변화를 겪으면서 이제 쇠퇴기로 접어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2단으로 바뀌어서 형태가 이제 3단에서 무너지게 되고 모양도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고분 형태와 이제 크기를 하나로 정리해 놓은 것인데요. 이제 방분이 있고 네모난 방분도 가장 작은 것부터 가장 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큰 것이 원으로 된 원분,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앞에는 네모나고 뒤에도 네모난 전방 후방분이라고 하는 것도 크기가 저렇게 차이가 나고 우리가 오늘 주요 내용으로 삼는 전방 후원분 크기가 가장 작은 것부터 큰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과 큰 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권력의 차이, 위세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내는 것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일본 고분 통계를 잠깐 볼 텐데요. 지도로 보면 빨갛게 되어 있는 부분이 고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긴키 지역, 오사카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교토, 그 위에 이제 시마네현, 도토리현 이런 지역에 고분이 가장 많이 분포를 합니다. 근데 고분이 얼마나 많냐면 16만 기 정도가 됩니다. 다 일일이 셀 수가 없고 완벽하게 통계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래프로 따로 그려본 건데요. 왼쪽이 이제 일본의 지도의 서쪽이 됩니다. 큐슈 쪽부터 해서 후쿠오카, 오카야마, 도토리 가운데로 갈수록 고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효고, 교토가 가장 많습니다. 숫자로는. 그래서 가장 많은 곳은 18,000기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죠. 그 다음에 오사카 나라 쪽도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도 10,000기가 넘어가는 곳인데요. 굉장히 많은 고분이 있고요. 그에 반면에 이제 전방 후원부는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고분이 많은 곳이라고 꼭 전방 후원분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특이하게 이쪽 전방 후원부는 관동, 도쿄 지역 이쪽 치바 쪽에 굉장히 많이 분포를 합니다.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일본에서도 주목하는 바입니다. 왜 이쪽에 이렇게 많이 전방 후원분이 많이 생겼는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래프로 다시 본 것도 보시면 서쪽에서 보다도 동쪽으로 갈수록 전방 후원분이 커진다, 더 많아진다라는 것은 이제 한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고분 숫자와 전방 후원분을 비교해 보려고 제가 만든 건데 전방 후원분이 너무 숫자가 고분보다는 적으니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요. 자, 그러면 전방 후원분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전방 후원분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전방 후원분은 앞이 네모다랗고 뒤가 둥글다라는 뜻인데요. 그래서 18세기에 에도 시대에 유학자 가모 군페이라는 사람이 저거는 마차처럼 우리가 쓰는 마차와 같지 않나? 뒤에 선정은 저렇게 둥글고
앞에 손잡이는 이렇게 네모나라니까 마차와 같아. 근데 전방 후원분이 만들어졌던 3세기부터는 그때는 마차가 아직 저런 수레가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운송 수단에 비유를 해서 그렇게 이제 명칭을 만들어냈는데, 앞은 네모나랗고 뒤는 둥글다라는 전방 후원이라는 명칭은 그때부터 실제 유래가 됐습니다. 서양에서는 이것을 이제 열쇠구멍 형태의 무덤이다라고 해서 생긴 모습을 가지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얘기할 그 주제의 가장 중심이 되는 전방 후원부는 너무나 유명한 이제 인덕 천왕릉인데요. 아까도 나왔던 16대 천왕입니다. 워낙 크기가 크고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단일 고분으로서는 가장 큰 고분인데, 과연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생긴 모양이 아니고 거기에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대한 고분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에는 네모나랗고 뒤에는 둥글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세미나나 여러 북콘서트를 통해서 많이 배웠듯이 천원 지방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그 단순히 그냥 네모나랗고 동그란 것을 아무 의미 없이 붙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거대한 것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형태의 천원 지방의 의미 플러스 원분을 중심으로 한 어떤 정치 세력과 네모난 그 고분을 중심으로 했던 어떤 정치 세력이 또 연합을 했다, 이렇게도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세력을 포괄을 하고 또 새로운 그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고분의 형태를 만들어냈다고도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원지방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참성단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갔을 때 찍어본 겁니다. 정상에는 이제 올라가지 못하게 막아놨기 때문에 그 입구에다가 저렇게 참성단의 모형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위에는 올라가지 마라, 뭐 이런 뜻인지 하여튼 아래에 조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제 전체적인 모습을 조형하기에는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어서 한번 저렇게 찍어봤고요. 천원 지방의 형태로 분명히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뒷면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정상에 올라가면 저 하단 부분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윗 부분만, 네모단한 부분만 볼 수가 있는데, 하단 부분이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천원 지방의 형태로 참성단이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전방 후원분의 구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고 뒤에 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바깥에 이렇게 큰 제방을 둘러놨습니다. 제방을 둘러놔서 이 성역을 표시해 놓고 그 안에 이제 전방 후원부를 만들어 놨고, 이 가운데는 물을 부어서 외부로부터의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또 이제 멀리서 보게 되면 구조가 이렇게 3단으로 돼 있고, 각 단에는 한의화라고 해서 이 고분을 장식하는 토기를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쭉 둘러서 이 한의화는 요 원부에 이 원부에 무덤이 들어갑니다. 여기에는 지금 표시가 안 돼 있는데요. 한쪽에 무덤이 들어가서 이제 피장자를 매장을 하는 것이고, 요 방부 이쪽에 큰 제단을 설치해서 이제 제사를 지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의화라는 것을 두어서 이제 성역을 표시를 하고, 또 피장자에 대한 재생, 부활을 기원을 하고 이제 불멸을 소원하는 그런 역할로서 한의화가 이제 장치가 됐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맨 위에 보는 원형이 통형으로 된 원형이 있고, 또 인형의 모습, 또 무기의 모습, 뭐 지배 형태, 다양한 한의화를 장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전방 후원분의 그 형태가 천원 지방 이 형태에 지나지 않을까 좀 더 고민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 이것은 아까 보셨던 인덕 천왕릉, 가장 큰 천왕릉의 평면도를 따온 겁니다. 좋은 그림이 없어서 약간 흐린 그림밖에 없어서 이렇게 가져왔는데요. 방형인데 왜 이렇게 정사각형의 방형이 아닐까 저는 고민을 했었거든요. 여기는 뭔가 의도가 있지 않을까. 방형이면 정사각형으로 했을 텐데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이렇게
요 형태대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과연 어떤 모습이 나올까 생각을 해봤더니 바로 이렇게 삼각형의 모습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생각을 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요 그림은 이제 일본 고분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생겼는지를 분류해 놓은 표인데요. 동그란 것도 있고, 뭐 네모난 것도 있고, 또 양쪽이 다 네모난 것도 있고, 양쪽이 다 동그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전방 후원분 조금 전에 보신 것도 있지만 옆면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이렇게 사면으로 삼각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형이지만 삼각으로 정면에서 봤을 때 올라가고 방형도 이게 삼각으로 올라갑니다. 전방 후원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정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삼각의 모양을 띠고 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방 후원분이지만 이것이 분명히 삼각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고요.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일본 연구자도 삼각형이 이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각형이 전방부가 연결이 돼서 삼각으로 연결이 돼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전방 후원부는 바로 원방각이 들어 있는 것이다. 이 원이 있고 아래는 하단 변형된 방이 들어 있고 또 방을 연결을 했더니 각이 들어 있다. 그래서 원방각이 그런 사유 체계로서 전방 후원분이라는 것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것은 전방 후원분이라고 하기보다는 원방각 고분이다라고 이렇게 새롭게 또 명명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 이 3단의 그런 형태, 전방 후원분이라는 형태가 이제 체계화가 되었고, 그러면 이런 문화가 도대체 왜 원방각 문화라고 하면 동방 한국의 사유 체계인데 왜 이 원방각 고분이 그러면 한국에서는 나오지 않고 일본에서 이렇게 나왔을까를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한국의 문화라면 한국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왜 그랬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신도를 생각해 보면 또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신도가 활발하게 신도 문화가 이제 신사 문화죠. 신사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유지가 돼 왔는데 그 종주국이라 할 수 있는 우리 한국에서는 그 신교 문화가 그 종주라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신교 문화가 거의 명맥이 끊기다시피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화의 원형을 가지고 있지만 그걸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렸을 때는 그 문화를 계속 유지할 수가 없는 거죠. 발전시킬 수도 없고. 그러나 이제 일본으로 건너간 우리 고대 한국인들은 그 문화를 새롭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백제가 멸망하면서 이제 대륙과 한반도와 완전히 단절이 되고 새롭게 이제 국가를 형성해 나가야 되는 그 시점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될까라는 걸 생각했을 때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런 좋은 원형 문화를 어떻게 구현시킬 것인가 고민을 한 것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전방 후원분이라는 원방각 고분으로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뭐 한일 양쪽에서 출토되는 그 유물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이 에다 호나야마 고분에 나오는 그 금동제 관모인데요. 익산리에 나오는 관모랑 거의 비슷하죠. 또 다른 금동제 신발도 마찬가지고요. 양쪽이 너무 흡사합니다. 자, 이 흡사하다는 것은 똑같은 사유 체계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런 갑옷도 마찬가지고, 배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두대도도 마찬가지고,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두 번째에 있는 요 인덕천왕릉에서 나왔다고 하는 사만령인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과 3의 관계를 잘 드러내주는 유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삼신일체의 그 사상을 갖고 있는 그 유물이 바로 인덕천왕릉 가장 큰 그 고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전방 후원분에 담긴 사유 체계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기존에 알고 있던 천왕지방 사상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롭게 생각을 해본 원방가계 문화가 분명히 담겨 있다. 그래서 이것은 네모와 동그라미만이 아닌 가계 문화가 분명히 들어있다. 그리고 3단으로 구성이 돼 있고 또 인덕천왕릉에서 아까 나왔던 그 유물 삼환령
세 가지로 돼 있는 그 방울을 보면은 삼수사상과 이 삼신사상이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덕천왕릉을 다이센 고분이라고 부르거든요. 한자로는 대산이라고 하는데 산처럼 크기 때문에 대산인데, 또 신선선자를 써서 대선으로 이렇게 씁니다. 굳이 다이센이라고 읽습니다, 일본어로. 여기에는 또 신선사상을 추구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요. 아까 한의화를 통해서 불멸과 재생을 기원했다는 그 내용을 봤듯이 불멸과 이 영원성을 추구했고, 더불어서 완성된 인간을 추구했다, 그런 인간상을 추구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 후원분에는 고대 한국의 사유 체계를 고분 문화에 완전히 녹여내서 일본 열도에서 새롭게 장엄하게 꽃을 피웠다라고 이렇게 사유 체계를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대 한국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일본 국가 고대 초기에 일본 열도에 진출해서 일본 국가 형성과 문화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의 적석총, 그리고 고구려의 방영 적서총, 또 백제도 방영 적서총, 신라의 원형 분구묘, 가야의 원형 분구묘 등 대륙과 한반도에 오래전부터 방영과 원형의 분구묘가 분명히 존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개척하는 과정에서 이런 고분 문화가 들어가서 일본 고분 형성에 분명히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열도에 정착한 고대 한국인들이 서로 연합을 하거나 압도적인 세력을 형성해서 권위를 떨치기 위한 그 전방 후원분 문화를 탄생시켰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전방 후원분 문화는 실제 내용으로 들어가면 원방각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단의 구성, 사만용 유물,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삼수사상, 삼신사상이 분명히 반영이 된 것이고, 불멸과 신선사상, 그리고 완성된 인간상을 추구한 그런 고분 문화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를 개척한 우리 동방 한국인들이 원형문화 사상을 일본 열도에서 전방 후원분으로 온전히 드러내고 꽃을 피웠다, 문화의 꽃을 피웠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해보고 싶습니다. 향후에 고분 발굴 보고서나 유물 분석, 그 정치 세력의 연합, 해체와의 연관성 등에 대해서 좀 더 실질적인 연구를 통해서 한일 문화 친연성을 좀 더 명확하게 밝혀 나가고자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